버릇이 쓰는 남편입니다. 오늘은 소통을 잘하는 부부가 꼭 지키는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소통 강의를 다니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우리 미용실을 가든 주변 동료들을 만나면 연인이든 부부든 갈등을 빚는 얘기나 상담을 좀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이 부부나 연인이 지켜야 되는 그 소통의 원칙들을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소통할 때 꼭 지켜야 되는 원칙 3가지를 들고 왔으니까 평소에 사랑하는 연인과 혹은 부부와 얘기를 할 때 이 3가지 원칙을 꼭 지키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너무 당연스럽게도 경청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소통할 때 경청 잘하는 걸 누가 몰라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육할 때 꼭 말씀드리는 건데 아는 것과 알면서 행하는 거는 정말 달라요. 나이가 뭐 50, 60 된 분들도 막상 교육을 해보면 꼭 말씀을 하시는 게 경청하는 거 다 알아요 이러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경청을 잘하는지를 들어보면 경청을 잘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경청할 때는 본인의 편견과 선입견은 다 삭제해야 돼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편견과 선입견이 어떤 상대방이 얘기할 때 그 맥락에 따라서 자꾸 개입이 되거든요. 근데 편견과 선입견을 지우는 연습은 매일매일 해야 되고, 달리 얘기하면 경청하는 연습은 강사인 저조차도 매일매일 훈련을 하고 닦지 않으면 경청하는 연습이 잘 안 돼요. 제가 이 영상도 찍은 적이 있거든요. 신혼부부 때 요거 때문에 무조건 싸요 하는 영상을 찍은 적이 있어요. 여기 한번 올려놔 드릴게요. 이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내와 제가 신혼 1년차 때 서울에서 남양주로 좀 이사를 온 상황이었어요. 그때 제가 포항인가? 하여튼 경북 쪽으로 당일 강의를 가느라 새벽에 갔다가 저녁에 10시쯤 도착해서 아내랑 야식으로 뭐 피자나 맥주? 피맥 먹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내가 잘 좀 얘기를 하다가 여보씨 나 요즘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근데 텍스트만 딱 놓고 보면 제 입장에서는 저도 새벽에 나갔다가 경북 지역에서 강의하고 올라온 입장에서 그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았겠죠, 당연히. 제 입장만 넣어버리면. 왜냐면 너무 피곤한 상황이었으니까 피면 먹으면서 아내랑 가볍고 즐거운 얘기하고 자는 게 제 입장에선 좋아요. 근데 이거는 제 입장이에요. 그래서 아내한테 물어봤죠. 아내의 입장을 살피려고. 근데 요즘 왜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물어보니까 아내가 여러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복합적이었는데 서울에서 남양주란 동네로 넘어와서 둘 다 이 동네가 좀 낯선 상황이었고, 아내가 그 1년차 때, 신혼 1년차 때 좀 큰 수술을 하느라 본인이 하던 그 사업을 잠깐 쉬는 단계였어요. 그러니까 평소 같았으면 일을 해야 될 시간이 기니까 좀 공허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저도 좀 힘든 상황이었지만 아내의 입장을 헤아리려고 가만히 좀 들었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감정과 제 편견,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은 절대 거기에 개입시키지 않았어요. 가만히 들었더니 아내가 잘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오늘 하루가 좀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나는 여보씨가 있어서 참 좋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처럼 경청을 할 때는 어떤 단어나 문장이 내 마음에 걸린다, 마음에 안 든다 라는 생각 때문에 개입시키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특정 단어가, 한국어는 특히나 어떤 단어가 가리키는 표현이 중의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 감정의 단어를 넣지 않는 게 중요하고, 내 감정이 피곤하다 그래서 상대방의 얘기가 부정어라 들린다 그래서 나도 이거를 부정어로 받아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경청을 잘하는 거는 소통의 가장 기본 단계인데 대다수의 분들이 이 경청의 기본 단계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조건 경청이 되는 단계에서 진행돼야 되는데 사소한 것도 공유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되게 좋아요. 이런 유치한 것도 얘기해야 돼? 부부 사이에?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얘기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한참 막 일하고 있는데 아내가 저희는 부부는 특히 아점을 먹거든요. 그럼 아내가 요리할 때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이것이 미니 돈가스를 먹을까 계란 후라이가 좋을까? 근데 제가 막 제안서를 작업 중이에요. 뭐 강의안을 작업 중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미니 돈가스건 계란 후라이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미니 돈가스 계란 후라이 상관없어, 나 일할게 이러면 아내는 어떻게 보면은 좀 하루에 가벼운 얘기, 소소한 얘기부터 좀 중대한 얘기까지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소통의 시작을 제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물론 그 습관이 안 잡힐 수도 있었는데 일을 하는 와중에도 아내가 물어보면 계란 후라이도 좋은데 미니 돈가스도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2개 같이 먹어도 될까? 라고 하면 둘이 어떻게 보면 시시콜콜한 얘기들을 서로 공유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의 얘기들이, 일상이 공유가 잘 돼요. 그래서 감히
내 기준에서 하루의 중요도는 개인마다 좀 편차가 있거든요. 내 중요도에 따라서 사소하든 사소하지 않든 어떤 얘기들을 가로막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원칙은, 사소한 것들을 공유하는 것의 원칙은 중요도를 판가름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의 사례를 들면, 한참 뭐 일하고 있는 와중에, 제가 그럴 때도 있어요. 제가 막 일하다가 뭔가 생각이 딱 막힐 것 같으면 그냥 잠깐 나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아내한테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으러 나갈까 이러면 아내도 기꺼이 따라와줘요. 왜냐면 아내도 아는 거죠. 여보씨가 일하다가 뭔가 막힘이 있어서 잠깐 기분 전환하러 가는구나. 그래서 기분 전환할 때 아내가 기꺼이 가주는 거죠. 아내도 그러거든요. 제가 일하고 있으면 여보씨 나 복숭아 쉐이크 먹고 싶은데 이러면 저도 기꺼이 가줘요. 일하다가 흐름이 끊겨도. 이유는 뭐냐면 행복해서 복숭아 쉐이크를 먹으러 가는 걸 수도 있는데 우울해서 가는 걸 수도 있어요. 기분 전환이 필요해서. 그러면 그 잠깐 복숭아 쉐이크를 가는 5분에서 10분 사이 아내가 어떤 얘기를 하면 제가 좀 판가름하게 돼요. 그러면 오늘 일을 내가 5시 정도에 끝내고 아내랑 삼겹살 먹으러 나가야겠구나 해서 어떤 얘기를 좀 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상황이 파악이 돼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중요도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판가름하게 되고 그거는 너무 유치한 거 아니야? 혼자서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정작 긴급한 얘기를 못 할 수가 있어요. 정작 중요하고 뭐 가족의 행사랑 관련된 거나 아니면 본인의 커리어랑 관련된 거에서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어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할 때 내 얘기를 잘 안 들어주니까 이거는 내가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아예 얘기를 못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소한 것도 잘 공유하는 게 중요하고, 정작 긴급한 일들을 내가 어떤 얘기들을 유치화돼서 커팅을 하게 되면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과 얘기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게 결국은 또 우리가 가족의 행사, 뭐 본인의 커리어와 관련된 거, 돈과 관련된 얘기들이 주요 안건들인데, 본인이 이 얘기를 커트해서 뭐 아내가 혹은 남편이 다른 사람과 얘기해서 그게 정작 중요할 때 내 타이밍상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불신이 생기고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경청이 되고 사소한 것들이 공유가 된 상태에서 중요한 이슈가 나올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되게 좋다라는 거죠.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SNS에 또 올린 글이 있는데 이 글이 좀 오늘 얘기한 주제랑 맞아 있어서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작가가 이야기하는 부부의 대화법이거든요. 부부이지만 사람은 달라요. 하루의 마음일지라도 사소하게 어긋날 수 있어요. 어긋난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어긋난 게 당연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해요. 사소한 감정일지라도 본인이 알아서 감당하겠지라는 마음은 부부 사이에 믿음을 주지 못해요. 정작 중요하고 필요할 때 외면할 수 있거든요. 대화는 마감 시간을 정해두고 끝맺음을 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대화는 어제의 당신과 오늘의 당신을 존중한다는 신뢰를 쌓는 과정이에요. 멋을 부릴 이유도 상대방을 이길 이유도 없어요. 오늘의 내 마음은 이랬는데 당신은 이랬구나 하며 간극을 알아가고 존중하는 노력이에요. 이름 모를 꽃도 관심을 가지고 봤을 때 아름답듯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소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알아가려는 과정이 상대방을 더 빛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소한 것들도 자꾸 공유해주는 게 좋고, 이 문구에서 쓴 것처럼 그래야 이름 모를 꽃도 꽃처럼 이렇게 화사해지듯이 상대방도 좀 빛나요. 제가 전 회차에서 부부의 대화법, 사이좋은 부부의 대화법에서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거든요. 부부는 거울을 보지 않아도 서로의 얼굴을 보면은 살아온 내력을 알 수 있다고. 그러니까 거울 보듯 닮아가요, 부부는. 근데 사소한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어떤 뭐 희노애락의 감정들이 들어와도 둘을 보면서 잘 웃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사소한 것들을 많이 다룰수록 부부 간의 신뢰를 쌓게 되는데, 중요한 이슈를 얘기할 때 타이밍도 되게 중요한데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하기 전까지 그 표정이나 마음의 어떤 그릇을 보고 인내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기다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대화가 없잖아요. 근데 나는 그때 전주에 얘기했던 뭐 집안 행사에 대한 안건을 오늘 얘기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뭔가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기다리지 못하고 이거 중요한데 왜 이 얘기를 빨리 안 하는 거야? 빨리 결정 안 해?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평소에 대화가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상대방이 어떤 얘기에 대해서 그 전주에 얘기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못 꺼내고 있으면 좀 기다릴 수 있게 돼요. 왜냐면 얘기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자꾸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실제로 저도 아내가 어떤 본인의 커리어에 대해서 선택의 순간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고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일부러 기다려준 적이 있어요. 근데 아내가 가장 좋은 얘기할 타이밍을 비 오는 날 저랑 아침에 해장국 먹으면서 그냥 반주할 때 타이밍을 자꾸 그거를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좋은 타이밍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 타이밍을 조금 인내할 수 있는 게 평소에 사소한 대화를 많이 할수록 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신뢰가 기반되지 않으면 절대 이렇게 인내하고 기다리지 않게 되거든요. 보통 내 타이밍에서 내가 얘기하고 싶을 때 얘기하게 돼요. 근데 중요한 것들은 어느 순간에는 상대방의 어떤 감정에 따라서 무겁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평소에 유치한 대화를 많이 안 하는 부부들은 급작스러울 수 있게 되고, 급작스럽게 이런 대화가 나갈 때 본인은 이거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겠지만 상대방은 좀 그 안건이 무거우면 당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이슈를 다룰 때는 반드시 평소에 부부 간의 대화들을 많이 하는 습관을 가져주는 게 좋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 거는, 상대방이 오늘 바빠? 이럴 때 정말 바쁘더라도 너무 바빠 이러지 마시고 근데 뭐 잠깐 얘기 나눌 수 있어 라고 하고 여백을 주고 여유를 주는 태도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유는 뭐냐면, 바쁘다고 해서 그것들을 커트를 하면 이것조차도 타이밍을 못 잡게 되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중요하고 긴급한 얘기를 다른 데 가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쁘더라도 항상 우선순위를 부부의 대화로 맞춰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부부가 시시콜콜한 거를 공유한다 그래서 하루 종일 얘기하지 않거든요. 시시콜콜한 것들을 많이 나눌수록 서로가 일하는 시간, 서로가 사유의 시간을 갖는 시간은 충분히 존중해줘요. 그래서 오늘은 소통을 잘하는 부부가 지키는 3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경청. 이거 경청을 못 지키면 다른 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소한 것도 공유하는 것. 그러니까 늘 오픈된 상태, 내가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는 개방이 된 상태에서 시시콜콜한 얘기부터 중요한 이슈까지 다루는 거. 요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과감하게 부탁드리고, 바로 전 회차에 다룬 여기도 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연인이나 부부가 좀 요거를 보고 있다면 사이 좋은 부부의 대화법 또 함께 시청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요 부부간의 소통과 관련된 시를 읽어 드릴 건데, 제가 쓴 시 중에 포옹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좀 맞는 것 같아서 서로를 좀 포옹하는 마음으로 부부간의 대화를 하는 마음을 이 시를 통해서 담아 보겠습니다. 제목, 포옹. 설익은 걸음 속에서도 다정한 마음들이 있어 건네는 말에는 꽃이 피었지. 쉽게 취하지 못하는 삶이었다가 하루를 온전히 취해도 그림 같은 시간들이 남았지. 앞서가야 할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 그대 보는 건 또 사랑이었지. 하루가 취하면 때 묻은 시간들을 그리고 웃음마저 맑았던 날들을 회상했지. 푸른 하늘만큼 넓은 마음으로 두 손을 크게 벌렸지. 나를 안듯 그대를 안았지.